이럴 때 이제 먼저 1번 깔때기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자, 다음 주에는 윤석열에 대한 일종의 모종의 폭로를 비롯해서 큰 건 터진다. 그렇죠. 이제부터 윤석열 제거 작업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잠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의 뒷배로 알려진 또 정진석이 국회 부의장이 되면서 네. 어라? 버티는 힘이 상당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제 결정적인 뭐랄까 폭탄이 거의 핵폭탄급 폭로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끝났다고 봅니다. 윤석열.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조중동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윤석열 관련한 사안들. 자, 이거 뭐냐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이 그 총장 시절에 4월 3일입니다. 이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 손준성 검사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저기 대구 고검의 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데 대구의 인권이 어떻게 되려나? 아무튼 진짜 이런 사람이 인권보호관. 자천당한 거야. 네. 측근이라서. 아니 어쨌든 이분이 그때 국민의힘에다가 미래통합당 그때는 국민의힘에다가 뭐 저 보면 뭐 그 김웅 의원 지금은 의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후보였거든요. 후보한테 고발장을 다 써가지고 한 200페이지가 되는 고발장을 다 써가지고 그 김웅 후보한테 주고 야 이거는 여권의 실세들 그리고 언론인들 다 고발할 거니까 너희가 내가 고발장에다가 고발인 이름은 안 넣을 테니까 너희가 이름만 넣으면 돼. 제발 고발해줘. 라고 했다는. 너무 친절하다. 와. 이렇게 친절한 검찰이었어? 그 200페이지나 되는 거를 혼자서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친절한 애들이었어? 근데 그게 이제 당시에 싸우던 사람이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그 언론하고 검찰하고 검언 유착이 있었다. 이동재 기자가 뭐 한동훈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쳐달라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 사람 이름 넣고 유시민 이사장 넣고 MBC의 검언유착 보도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김건희 씨 보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여기에 기자들 3명 그다음에 뭐 그 왜 제보자 X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MBC에 이제 소스를 줬던 제보자 X까지 해가지고 그분은 아예 실명이 나왔어? 판결문까지 실명이 나온 판결문까지 붙여가지고 김웅원한테 준 거죠. 자, 문제는 이거를 검찰에서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면 수사되고 첩보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히 검찰 자료뿐만 아니라 법원에 있는 자료나 판결문까지도 주민등록이나 실명 안 지우고 그렇죠.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200쪽이 넘는 고소장을 대신 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고 총장의 지시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그 미전실장 뭐 이런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이런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참 이상한 거 하나는 자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터졌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중간에 전달자 역할하는 김웅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편이었을 것 같은 같은데. 김웅이 왜 이거를 인정했냐 왜냐면 인정함으로 해서 이런 문건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거 작성자와 전달자가 확인됨으로써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의 치명적인 연결고리거든요. 왜냐하면 메신저만 잘라버렸어도 새 나갔다. 아니면 뭐 나는 누가 그거 전달한 건지 모른다, 작성자 모른다고 우길 수가 있는데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나야 현역 국회의원.
받았어. 내가 라고 받았어. 해버렸어. 근데 나는 내용은 안 봤다. 야, 양아치지. 내가 전달은 했는데. 전달은 했는데 난 알맹이는 안 봤어. 근데 전달한 건 맞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이건 피할 수 없는 덫이거든요. 사실은 김웅이 모르겠네 하면 끝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윤석열이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나는 전혀 모른다고 우기고 있는데 에이 왜 그래요? 내가 받아다 갖다 줬는데 근데 난 내용은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김웅은 유승민 캠프에 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저쪽에서 이거를 터트린 거죠. 기본빵이. 근데 김웅은 왜 유승민으로 갔을까? 나는 좀 놀랐거든요. 당연한 거야. 얘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야, 이거면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통령도 가겠다. 끝난 거네. 이런 거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이의 그 자신감, 그리고, 우리, 망명제주도지사, 원희룡의 그 자신감, 내가 말이야, 막 무릎 꿇릴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 파일의 존재를 알았던 거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희룡이 진짜 이거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무릎 꿇는다까지 얘기를 그렇지. 했겠죠? 윤석열이 걔 앞에서 빼놓고는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는 얘기를 했거든. 참. 자, 이 상황이 드러나고 난 상황에서 이제 모두 다 국민의힘 측에 있는 인사, 특히 이준석은 매우 고소하다는 듯이 내용을 잘 모른다. 뭐 조사해봐야 알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늘 하는 대로 나는 전혀 몰랐지. 걔가 그런 걸 하는지 내가 알았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잡아떼고 있는데 이건 못 잡아뗍니다. 그렇죠. 네. 아니 왜 못 잡았대냐면은 김건희가 관련이 더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거잖아. 한동훈까지 연결해가지고 한동훈과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뭐 이런 거 찔른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한동훈과 김건희 관련한 뭐 이런 내용들, 카톡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들까지 같이 청탁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는 그럼 이게 단순히 국진당 내에서 지들끼리 싸움하는 과정에서 까지는 거구나라고 그 수준이면 너무 얕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훨씬 더 큰 배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생기기 전에 그렇지. 김웅은 이걸 받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이미 이제 그 국민의 당 애들이 여기에 동참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고소하고 또 이거 가지고 막 언론 플레이 하던 애들 네. 지금 전부 다 거기에 연관돼 있는 애들인데 이게 이제 친검사 라인일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친검사 라인이라고 봤다는 건 지금 윤석열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라인에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거고 검찰 안에서의 내부 갈등이야. 친윤석열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오히려 여당이 미지근할 뿐이지 야당에서 더 지랄. 유승민과 홍준표가 이제 더 지랄지랄할 내용들인 거예요 이제부터. 벌써 홍준표는 네. 지금 검찰의 고발 사죄 의혹에 대해서 이거 윤석열 양해 없이 가능했겠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확증 표적으로 조지고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거 이제 코로나 걸려서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못 찾아내면 이게 맛이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제 감찰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뭐 피의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좀 아직 애매해요. 아니,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수준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 김원수 총장이 그럼 빨리 감찰 지정하고 우리 감찰 담당하는 또 우리의 이문정 검사라고 담당관님. 우리가 가장 믿는 담당관이 있잖아. 거기에 신속하게 이걸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감찰보다도 이거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이게 어떤 별도의 수사관들을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김호수 총장이 왜 이거를 이런 좋은 기회를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지?라고 이제 의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김호수 총장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건 묵혀야 됩니다. 네. 요 자체가 지금 조중동이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안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중동도 여기 연계돼갖고 이 잘못하면 우리도 한꺼번에 가겠는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묻히길 바라는 건데 이걸 갑자기 왁자지껄 확 떠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주말에 요거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월요일 날 추가 발표, 추가 증거 이런 것들이 하나 더 터짐으로 인해 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지금 그 뉴스버스에서 후속 보도 계속 나올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위법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송 작가 TV만이 할 수 있는 뇌피셜을 한번 따로 돌려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송 작가 TV의 맛이지. 그리고 송 작가 TV에서만 할 수 있는. 일단 우리 좋아요 누르고 들읍시다. 예, 지금 들어와 있는 8,300명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예. 자, 이번 사태에 늘 그 숨어 있는 배우로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SS가 있습니다. SS. 그냥 삼성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이렇게 하면 놓다가 안 맞을까봐. 아, 그래요? 네. 아니 나는 삼성이라고 얘기하면 삼성 광고 붙을까봐. 아, 맞다. 그거는 있더라. 삼성전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의 연계 배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사건 터지기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김건희 살고 있었던 1702호부터 1704호부터 그쪽에 있는 등기자들에 대한 목록이 밝혀지면서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하다. 대림산업이 꼈지만 사실상으로는 삼성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혹 보도가 막 나왔어요. 열린공간 TV에서 강진구 기자가 거기 아크로비스타 전체를 등기부 등본을 다 떼가지고 어떻게 됐지? 그거 가능해요. 삼성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뭐 취재를 하니까 뭐 나는 사람들 좀 이상해.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열람은 가능해. 주소 넣어가지고 유료 얼마 안 해, 몇백원 안 해. 그 사람들이 직업이 전문적으로 명의 빌려주는 사람들이더만.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대기업이나 이런데 큰 건설업체들 집들을 항상 선분양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남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브로커들하고 거의 하는 거 보니까 거의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삼성하고 연결성을 지금 열린공감 TV는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반면에 이번 광고는 송 작가 TV 외계인 비누. 어제 오후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각이 박혀 있어.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송작가 TV를 다 써놨어. 그럼 당연한 거지. 비누에도 써놨어. 굿즈인데 슈퍼에서도 못 팔고요. 송 작가 TV몰과 파켓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포함으로 이 3개짜리 한 세트가 16,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K플라우님이 4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누가 없어서 그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사실 이 비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까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샴푸보다는 비누형으로 쓰는 게 그럼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돈내산 후기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을 믿을 수만 있으면 쓰겠다는 거야. 요 비누를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반 왜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는 되게 싸잖아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죠.
프리미엄 천연 비누네요? 그럼요. 이거 100% 코코넛이 드러나. 자연 유지로만 만든 비누고요. 계면활성제나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 호텔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조그마한 일회용 비누 이걸로 네. 이제 수출하던 상품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을까요? 해갖고 접촉을 해갖고 만든 거고 또한 비누에 굶주리셨던 분들 그리고 외계인 비누에 대한 효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저격을 하고 있는 매체가 바로 뉴스버스입니다. 아, 뉴스버스. 네. 진짜. 자, 이 뉴스버스의 배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가 꾸리꾸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냄새가 일단 나. 뉴스버스가 김건희 관련된 저기 인터뷰를 터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김건희의 바빠서 줄리 못했어요 이거를 이 쟁론화를 시켰던 신문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선일보 출신 분들이시거든요. 아니 그 발행인이 발행인이 조선일보 출신인데 이분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조선일보에 있다가 이제 TV조선으로 이제 그 종편 생기면서 이제 되고 거기서 무슨 부장인가 하시다가 갑자기 최순실 보도를 특종을 냅니다. 바로 그겁니다. 최순실 보도를 내 가지고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이끌어냈었던 기사들을 초반에 써내기 시작한 이진동 기자가 이 실제적으로 지금의 뉴스버스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서 게이트까지 이런 책까지 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인데 조선일보에 있으면서 이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좀 특별한 기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찌됐거나 조선일보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조그만한 뉴스버스라고 언론사를 차린 거예요. 네. 근데 이 뉴스버스의 구성을 보면 참 놀라운 게 광고가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사이트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뭐 기사 사이트 잘 안 가는데 가면은 뭐 온갖 그 광고들이 덕지덕지 너무 많아요. 붙어 있어가지고 클릭 한번 잘못하면 다른 거 클릭해. 그 짜증나서 안 가는데. 자, 뉴스버스. 클리어하네요. 아유. 배너 하나가 없네요. 광고가 하나도 없어. 이건 뭔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조선일보 돈 잘 번다는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자, 위에는 없죠. 네. 중간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있네. 점점 옆에도 많아지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뭐 하여튼 가면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광고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붙이는 광고 배너 하나 붙이지 않은 이 폐기. 여기 광고가 없어. 광고 따위는 해서 뭐해 하는 이런 폐기.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소한 기자가 둘 있고 그 다음에 이진동 기자는 발행인이고 그 다음에 고충철이 상담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직원만 4명이네요. 네, 직원만 최소한 4명 네. 그리고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데 한 8명 정도가 있어요. 프리랜서 8명. 그러면 원고료, 월급, 그 다음에 이 사무실이 마포에 있거든요. 월세를 임대료, 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경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전혀 돈에 구애받지를 않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광고가 아예 없는 데는 뉴스타파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거의 뭐 후원이라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라인업에 뭔가 이제 스페셜한 코너가 하나 있는데 뭐냐? 이건희 평전 이건희 평전이 코너가 따로 있어요. 코너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광고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정말 거리낌 없이 나와서 지금 소위 말해서 가장 핫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고 어떤 두려움 없고 몸살인 거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익명으로도 말도 안 하고 아예 검찰 현직 검찰들 아니에요. 계속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다못해 총수도 그건 지켜. 실명 얘기 안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총수도 지키는데
이진동이라는 사람은 거침이 없어. 두려울 게 그래서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최순실을 물러나게 했었던 구속시켰던 사람,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이 모든 라인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크게 돈에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언론사에 존경하는 이건희 씨에 관련한 일종의 이제 보훈 사이트 하나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삼성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요. 심지어 자기가 쓴 건 하나밖에 없고 이걸 또 심정택 칼럼니스트라는 분한테 하나를 맡깁니다.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소스나 이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이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회자될 수 있게끔 유통하고 있는 배우 그룹에 실제 삼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이재용 나오면서 유승민 바로 만났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생각하다 소름 돋는데 뉴스버스 이 로고 삼성 같지 삼성이랑 않습니까? 비슷하네. 저거 파란색이고 안에 삼성이에요. 우와 나 지금 내가 발견하고 소름 돋았어. 야 이거는 웃기면서도 웃기면서도 극공감이 확 간다. 나는 와. 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저도 이거. 느꼈는데 달별애님이 뉴스버스 페이지 깔끔하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돈 없는 데는 되게 그럼.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약간 허접한 느낌이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사실 만들었어. 내가 저 홈페이지 하고 싶거든. 응. 근데 돈 많이 서버부터 들어요. 해갖고 서버도 돈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만큼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근데 되게 깔끔하게 잘했죠. 이거는 뭐다? 돈으로 쳐 발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삼성이 손절을 하고 원래 배우가 삼성이 있다는 얘기도 내가 했었고 한동훈이가 그 키다라는 얘기도 내가 했었고 그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손절 친다는 얘기도 내가 했었고 그 손절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손절이 시작된 타임이 뉴스버스와 삼성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수산업자가 가짜 나와가지고 수산업자. 홍준표를 치고 했잖아요. 그렇지. 반격이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이게 요 치고받고가 얼마나 절묘해. 자, 여기 상황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큰 걸 터뜨려야 돼. 이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근데 저는 이야, 결국은 이건 참. 삼성의 마리오네트라는 거예요. 삼성이 씨발 우리가 낮아진 거 가지고 재밌게 잘 노네 이러고 있겠지. 예. 결과적으로 삼성은 지금 총수를 꺼냈기 때문에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가적방 상태거든. 그렇죠. 한 방에 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대립적인 구도를 끌어나가고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자, 지네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가장 위험한 꼬리는 한동훈이야. 얘는 자를 수가 없어. 자르면 피나. 하지만 윤석열은 이제 버려도 되는 카드로 이제 인식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김건희 씨하고 뭔가 이제 윤석열이 뜨면 뜰수록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김건희 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김건희 씨 얘기가 나오면 삼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건 삼성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파묻음으로 인해서 김건희도 이제 세트로 파묻히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진일보하지 않는 선에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뉴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뉴스가 지금 그 제드래곤이 나오자마자 삼성전자가 아닌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이 삼성 내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 찾아보시면 요만큼 나와요. 이건 뭐냐? 바이오 사이언스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전자라든지 나머지 기업군들에 대한 이 지배력 또는 경영력 같은 것들을 공익적인 이사한테 넘기는 경영인 체제를 갖추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 이부진 회장이나 뭐 나머지 이서진 회장 쪽으로 계열 분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속 뒷마무리 작업까지 동시에 들어가고 있어. 근데 재용이가 지키려고 하는 건 뭐다? 바이오 사이언스란 말이에요.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삼바로직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동훈이만큼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삼성의 의지라고 하면 이게 진짜 이제 삼성의 영향력을 미쳤다면 검찰도 윤석열을 감찰하는 데서 때리고 끝내지. 한동훈을 끄집어내갖고 삼바하고 연결된 조사 과정을 다시 꺼내게끔은 안 할 거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예측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입을 닫는 조건으로 영원히 연수원에서 장기만 두면서 지금에 있는 위치를 당분간 지켜나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끝까지 한동훈을 털어야지. 응? 끝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싶다 휴대폰, 알고 싶다 카톡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동훈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얘 지금 고발장을 그때 청탁해갖고 썼구만. 이거 현재 검사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래갖고 정치 개입하려고 들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우리 이 새끼도 나쁜 놈이긴 한데 이런 검찰총장을 뽑은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이용해 가려는 프레임을 짤 거라는 거야 앞으로.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 삼성이 어떠한 형태도 꼬리 자르기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가 본격화된 거는 이제 오늘 드릴 수 있는 결론인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요게 초탄이다. 이제 여기 관련된 뒤에 관련된 뭐 녹취록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또는 놀랍게도 양심 선언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윤석열한테 이렇게 목을 조를 것 같아. 이래도 계속 할 거야? 그런 거지. 이래도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더 가볼 거야? 오케이,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의 너무 빠른 몰락은 또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흥행을 해갖고 끝까지 가. 근데 의외로 내부적인 선거 결과에 의해서 내부 경선에서 지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 자체를 죽이지 않으면서 대선 후보에선 빼내고 자동으로 퇴장하는 거. 자동으로 빼내고 그냥 밑돌로 깔아놓고 있으면서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하지만 권한은 제껴버리는 상황으로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래야 본인들의 데미지가 덜한 거고 그렇지. 윤석열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럼. 그러니까 딜을 해야지. 나 살려줘. 나 깜빡 나 5045 가기 싫어. 이렇게. 남녀가 다른데 나란히 옆방에나 넣겠어. 네. 뭐라는 거야? 넣기는 넣는다는 거야? 넣긴 넣어야지. 그 5035는 그 여자 감방에 계시니까 같이는 안 넣겠지. 305 같이 이런 쪽으로 넣겠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끝나가고 있고 윤석열이 저항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폭로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이쪽으로 이제 몰아쳐서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준석도 처음엔 뭐 모르겠다 이러더니 뭐 후보 개입이 있었다면 심각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살살 슬슬 이제 있어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대충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게 이 정의 구현 아니다. 다 다 짜여진 거죠. 플랜이고 다 뒤에 배우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날 것인가도 빤히 보인다는 거죠. 자 이때야말로 김종인이 등판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가 됩니다. 이제 이제 이 예비 대선 할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홍준표, 유승민 조합하고의 경쟁을 통했는데 당내에서 홍준표가 이겨버렸어. 이러고 난 다음에 그 김종인을 또다시 끌어들여가지고 또 넉마주의 텐트 치는 거죠. 온갖 잡동사니 텐트. 그럼 또 오갈 데 없는 안철수도 부르고, 네.
안철수 잊고 있었네. 안철수 왜 있죠? 실종된 줄 알았어. 아니 지금. 안철수는 마지막에 등판한다니까. 안철수 등판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세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거 뭐 선거법 빼도 박도 못할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받고 직을 날리느니 내가 지금 던져버리는 거야. 그만 좀 던져라. 이 선거법에 해갖고 날릴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당선된 시장직만 날라가면 되는 거잖아. 네. 지금 있는 게 다 선거법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날라갈 거 선거법에 날라갔다 소리 듣기 전에 내가 이 구국의 일념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짐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던질게. 나 9월 말에 던질 수도 있다. 라는 카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9월까지 윤석열이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아예 후보가 없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오세훈과 홍준표가 또 새로운 당대표를 놓고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지. 야, 볼만할 거예요. 네. 그럼 윤석열 캠프로 갔던 의원들은 핵심 정보에서 다 배제된 애들이었구나. 아마 이번에 연루돼가지고 다 처벌을 받을 거고요. 또 부동산으로 10명 날아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개판이 이제 다 죽었다고 봐야지. 그러네. 강재원이 네. 이걸 나불대고 있대요. 김웅도 손준성도 아니라는데 배우 있는 정치 공작이라면서. 정치 공작 그러니까 니네들 안에서 정치 공작 아니야. 이 보면은 뉴스버스 그걸 보면은 보도를 봐도 손준성 보냄 이런 이 메시지가 SNS 메시지가 캡처가 돼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관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통신 기록만 조회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 저거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그 증거가 저것뿐일 것 같냐고. 그러니까 이걸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당 인사 유시민 이사장 뭐 이런 사람 고발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그게? 이게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계속 야권은 이제 질이멸렬한 단계로 가기 때문에 더 가관일 것이다. 서로 지네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서로 욕짓거리 해내다가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준표는 미리 이걸 알았을까? 이거 다 알았다고 알았겠죠. 봐야지. 그래서 배현진이란 자신을 배신한 애들을 향해서 배신해가지고 자고로 뒤끝 좋은 애들 없더라 이 얘기를 한 거야? 다 자기 말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낮은 수로 그냥 윤석열 따라갔던 사람들 이렇게 한꺼번에 또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또 희한한 게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들어오면 받아줘? 받아준다? 얘들은? 자존심이 없나 봐. 한번 배신하고 나갔으면 그냥 해야 배신할 되는데, 텐데. 뭐 받아주는 입장에서도 자기도 틈만 나면 배신할 거니까, 뭐. 배신자라고 하더라도 돌아오면 받아주는. 뭐 유승민 돌아올 때 네. 받아줬잖아요. 계속 받아줘, 다 얘들은 받아주더라 그냥. 그래. 거기는 네. 다 받아주더라 그래. 네.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전입 가경. 오늘 저녁이나 월요일 주초에 윤석열 관련한 추가 폭로가 터지기를 여러분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